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연구원 김준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팔신 루핑에서 솔벤트 펄지와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를 고려했을 때 알코올 체인 어시스티드 몬테칼로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 이산화탄소 감축과 이제 이 규제가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CCUS 기술 또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CUS 기술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본 소스로부터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덕트를 이제 유틸라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토리지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이 카본 캡처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멤브레인이나 아민 스크러빙, PSA, 칼슘 루핑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가 칼슘 루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루핑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스케일로는 이제 TGA를 통해서 키네틱 레이트를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은 반응기를 가지고 이제 사이클릭 비헤이비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스케일업을 통해서 요 스페인의 이제 CSIC에서는 이제 15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통해서 그때 반응기의 퍼포먼스를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이 메카니스틱한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G에서 이제 뭐 리액션 키네틱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리고 사이클릭 비헤이비어에 대한 거를 이제 결합을 해서 그때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에 대한 모델링도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동층 반응기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고려를 해서 그때 이제 메카니스틱한 모델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그 CFD 모델링도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CFD 특성상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것들 이제 아이디어에 어스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타임 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짧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메카니스틱한 모델링의 이제 대척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스토캐스틱한 모델링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레벤스페이 그룹의 이제 키노라이탈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반응기 내에 이제 입자의 레전스 타임을 이제 몬테칼로로 랜덤하게 어사인을 해서 만든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네틱한 스태틱 외에도 이제 어글로머레이션의 경우에도 이제 이 CFD와 결합을 해가지고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한 그런 모델링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키무라 에따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요 슈넬만 에따의 경우에는 이제 18년도에 단일 입자가 이제 반응기 전체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뭐 그런 싱글 파티클 리액터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심플리파이드 된 경우이긴 하지만 입자 단일 입자가 이제 그 반응기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스테디스테이트한 조건에만 잘 맞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뭐 솔벤트의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라든지 아니면 펄션 메이크업 등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특성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반응기의 모델링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시간에 따른 반응기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솔벤트의 디액티베이션과 펄션 메이크업을 고려를 해서 아까는 이제 그 슈네만 에따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 파티클로 이제 해석을 했다면은 저희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멀티 파티클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 칼슘 비율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이제 사용된 그 반응기의 지오메트리와 그리고 오퍼레이팅 파라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겨 12A에 보시면 이제 스튜어트 대학교의 10kW급 이제 반응기 그리고 다른 스튜어트 대학교의 이제 1MW급 반응기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의 경우에 이제 플랜트의 지오메트리와 그 오퍼레이팅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에 대한 이제 메소돌로지가 되겠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얼고리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매크로스코픽한 이벤트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고리시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타임 에버리지가 이제 스페이스 에버리지 혹은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와 같다는 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퍼티인 이 입자들의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 그리고 펄션 메이크업을 가지고
저희가 반응기에 이제 CO2 리무버 이피션시라든지 칼사이너와 카보네이트가 옥해서 CO2 몰 프랙션이든지 아니면 오버롤 솔벤트 컨버전 등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유동층 반응기 내를 이제 100개의 입자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 반응기에서는 이제 탱크인 시리즈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60번의 팔스네이션과 카보네이션 사이클이 일어났다고 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스타트에서는 이제 퍼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인 이제 4%를 퍼즐 레이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시네이션에서는 이제 슈링킹 폴 모델을 사용했고, 카보네이션에서는 유니폼 리액션 모델을 사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르코프 체인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좀 저도 이제 그 전에 공부하면서 좀 생소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토캐스틱한 알고리즘의 하나로서, 그래서 이 미래 상태를 이제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스토캐스틱한 모델, 이 마르코프 체인의 이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의 경우에는 이제 몬테카를로를 사용해가지고 랜덤하게 데이터를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따라가는 그룹을 이제 또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몬테카를로 다시 이제 랜덤하게 어사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은 이제 I 플러스 1번째 사이클을 그때 이제 파티클과 플루이드의 스테이터스를 I번째 이제 그때 컨디션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에러 분석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랜덤 워크의 경우가 이 마르코프 체인의 한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모델링에 대한 그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인풋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 칼사이너 내에서 이제 탱크 시리즈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입자의 그 이제 퍼즈와 메이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보네이터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탱크 시리즈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고 이제 사이클이 더 남았으면 다시 이제 루핑을 돌게 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아웃풋 리저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B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칼시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각 CST에 따른 이제 해석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그 카보네이터일 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탱크인 시리즈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이 클래시컬한 탱크인 시리즈 모델의 경우에는 탱크의 개수를 이제 정수기로 사용을 해서 실험 데이터와 피팅을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비에이션이 좀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이제 그 지빌러른 버fem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탱크의 개수가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 이제 좀 더 실제 실험 데이터와 피팅을 할 때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만 된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이 리바이스 탱크인 시리즈 모델이라고 해서 N 플로우의 이제 풀 CSTR 그리고 이제 한 개의 파셜한 CSTR로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 리바이스 탱크인 시리즈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칼사이너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사이너의 경우에는 이 슈리킹 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를 이제 약 한 40개의 이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때 에피커시 테스트를 이제 옆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 칼시네이션이 일어날 때 그 몬테칼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레전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랜덤으로 어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CaCO3에서 이제 그 CaCO3와 이제 가스 컨디션이 각 레이어에서 일정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아우터 레이어부터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칼사이드 레이어 내에서는 이제 CO2의 디퓨지비티는 이제 컨스탄트하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썸션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요 인트리식 칼시네이션 레이트와 매스 트랜스퍼를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 이제 합쳐서 넣어서 이제 각 CSTR에서의 CO2의 몰라 프랙션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네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리액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액션 레이트를 넣고 여기서 이제 그 각 사이클에 따른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를 고려를 해서 그때 계산을 해서
각 CSTR에서의 그 CO2의 아웃풋 스트림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에러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100개로 트래킹을 했는데, 그래서 이 100개가 이제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러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0개부터 60개, 100개, 140개, 180개 이렇게 입자의 개수를 이제 증가를 시켜가면서 그때 리액션 사이클에 따른 카보네트의 캡처링 이피션시를 가지고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60개 파티클 이후부터는 이 데비에이션이 좀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퍼지 레이쇼를 4%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퍼지된 입자의 개수를 이제 정수기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100개의 입자를 이제 트래킹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걸 트래킹한 입자를 이제 개수를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몬테칼로 자체에 대한 에러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에러를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입자의 개수를 저희가 100개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이 입자가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데비에이션이 점차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몬테칼로 자체에 대한 이제 에러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총 5번의 이제 아이덴티컬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때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한 카본 캡처 이피션시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결과 그때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4% 이내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몬테칼로 모델링에 대한 이제 에러 분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랜덤 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때 얼거리스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가정하셨을 때 60번의 칼시네이션과 카보네이션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스테디 스테이트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로 매트릭스를 1에서 60까지 이제 에이지를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퍼지가 되지 않고 이제 반응이 사이클이 진행이 된 다음에도 살아남는 경우를 1-P의 확률 그리고 퍼지가 돼서 이제 다시 메이크업이 된 걸 이제 P라고 이제 확률을 잡아서 그 마이크로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총 60번 곱하게 되고 이니셜 스테이트 벡터를 곱하게 돼서 프로바빌리티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지 레이쇼를 한번 비율을 바꿔가면서 그때 이제 이 파티클 에이지를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당연히 이제 그 퍼지가 많이 될수록 이제 파티클 에이지가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랜덤 워크에서 사용된 민 파티클 에이지 그리고 이제 몬테칼로 민 파티클 에이지를 이제 페이티 플롯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에러가 있다면은 이제 이게 100개의 입자가 이제 100개 입자 혹은 이제 60번의 칼시네이션과 카보네이션 사이클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R스퀘어가 0.999가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100개 입자 트래킹을 하는 것 그리고 60번의 칼시네이션과 카보네이션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몬테칼로 모델을 가지고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실험 데이터와 다이나믹 몬테칼로를 피팅을 하는 결과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다름슈타트의 데이터를 이제 이 다이나믹 몬테칼로와 스테디 스테이트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경우도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경우도 이제 이 다이나믹한 몬테칼로의 경우에 실험 데이터와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B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 스테디 스테이트한 경우가 이제 실제 실험과의 데비에이션이 좀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실험에서는 10시간 이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뭐 입자의 유틸라이제이션 디케이라든지 아니면 퍼즐 메이크업 등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제 데비에이션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약 380시간 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센시티비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카보네이터와 칼사이너의 CSTR의 개수에 따른 카보네이터의 캡처링 이피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수가 이제 정수계가 아닌 경우에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에러바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래서 이 모델 피팅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계가 아닌 탱크의 개수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카보네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탱크의 개수가 증가를 할수록 이 90%에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이제 그 서머다이나믹 리액션 이퀄리브리엄의 그 리밋이 되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탱크의 개수를 증가를 시킬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그 플로우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보네이트의 CO2 캡처링 이피션시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842의 경우에는 탱크의 개수를 이제 변경을 시키더라도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실험 데이터를 사용을 했던 슈투트가르트와 다른스타트의 그 842가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 CO2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나 아니면 뭐 온도차 등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카보네이트의 온도에 따라서 그때 리액터의 오프가스 CO2 몰 퍼센티지와 이 카보네이트의 캡처링 이피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네이터를 데이터를 이제 좀 보시면은 카보네이터 아래쪽에 이제 라인으로 그리는 게 이제 이 이퀄리브리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때 데비에이션이 좀 크다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온도가 낮을 때는 CO2의 캡처링 이피션시가 이제 키네티컬리 컨트롤도 됐다가 그러다가 이퀄리브리엄 컨트롤로 이제 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카보네이트의 온도가 증가를 할수록 당연히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캡처링 이피션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보네이터의 솔벤트 CO2 feed ratio에 따라서 카보네이터의 캡처링 이피션시와 각 반응기의 아웃렛 CaCO3의 몰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2의 feed rate를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솔리드의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바꿔가면서 해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솔리드의 서큘레이션 레이트가 증가를 할수록 당연히 이제 카보네이트의 캡처링 이피션시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80%의 경우가 이제 그 80%의 경우가 리액터의 키네틱스에 따라서 이 리밋이 되는 그 최대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842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 아웃렛의 CaCO3의 몰 프랙션이 0에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반응기의 그 칼시네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솔리드의 서큘레이션 레이트가 점점 빨라질수록 당연히 이제 이 CaCO3 몰 프랙션이 이제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멀티파티클을 사용했을 때 그때 칼슘 로킹의 그 솔벤트의 디액티베이션과 펄션 메이크업을 고려한 마르코프 체인 어시스 몬테칼로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정수기가 아닌 탱크인 시리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몬테칼로가 실제 실험 데이터와는 이제 잘 맞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CaO 하고 CO2가 기상에서 이렇게 CaCO3로 반응한다는 카보네이션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해석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흡착까지 저희가 고려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네, 그러니까 칼슘 옥사이드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로 가고, 그래서 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가면서 이제 그 CaCO3 되는 거는 뭐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제 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기상에서 되는 거는 이제 좀 잘 생소해가지고 혹시 설명 부여를 가능하실까요? 저도 그쪽은 이제 그 리액션 키네틱스 쪽을 제가 전공한 건 아니라서 네.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이때를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인트리식 칼시네이션 레이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리액션 키네틱스를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모델을 피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이나믹 모델이랑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랑 피팅을 한 거고 그때 이제 실험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의 그
뭐라고 할까 컨디션을 가져왔었을 때는 거기에서는 이제 수분 같은 거를 이제 고려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좀 넓혀주신 김지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